2021년 2월 14일 미국 샌안토니오 카렌 앤 로버트 오텐리스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아, 참, 사진에 보면 행복감 느껴지고 그죠? 보기 좋죠? 카렌 부부가 행복에 젖은 이유. 48년 만에 나에게 다시 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 뭐니? 무려 48년 전인 1973년 아내 카렌이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되찾은 겁니다. 에이? 아, 뭐 잃어버린 걸 되게 오랜만에 어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찾기도 하잖아요. 뭐 가구 바꿀 때는 이사 갈 때는 뭐 네. 나오긴 하는데 반백년이 반백년. 48년은 너무 오랫동안 못 찾은 건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4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3년 겨울, 카렌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시카고의 외할아버지 댁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어머, 내 반지가 어디 갔지? 여기 어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이 셋을 차에 태우느라 정신이 없던 사이 그만 결혼 반지를 눈 속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아이고야. 소중한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 카렌은 눈 속을 열심히 파내며 샅샅이 찾아봤지만 끝내 반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저게 못 찾아요. 이게- 눈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잃어버린다고 이게 나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속상했어요. 잘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집에 놔두고 다녀요. 아, 안 잃어버리려고 안 낀다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희대의 변명이네요. 네. 진짜 이 변명이 아니라 손 좀 꺼내봐요. 저도 안 차고 있습니다. 훈훈합니다. 자, 이렇게 카렌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48년이 흐른 2021년 2월. 사라 바트카라는 한 여성이 SNS에 올린 글. 뭐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반지를 주웠어요. 소중한 반지일 것 같은데 주인을 찾아주게 도와주세요. 이후 지역 계보를 연구하던 역사학자 2명을 필두로 여러 사람이 반지 주인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우원.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어라? 카렌 버크? 1966년 4월 16일? 반지에 새겨진 글자들과 똑같잖아. 한 부고 기사를 통해 전 집주인인 알버트 위트에게 카렌이란 이름의 외손녀가 있고 그녀가 1966년 결혼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오호. 이후에 SNS를 통해 반지의 주인인 카렌을 수소문. 그리고 며칠 뒤 카렌은 48년 만에 극적으로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것도 진짜. 역사학자까지 나선 보람이 아니 있죠. 근데 아니, 근데 마당에다 흘렸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견된 네. 정도면 이게 48년 동안 눈에 안 띈 거예요? 뭐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48년 동안 아무의 눈에도 안 띄냐고. 결국에는 이건 잃어버릴 반지가 아니었어요. 결국 돌아갈 운명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되찾은 여성. 앞으로는 하나뿐인 소중한 반지.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2014년 나이지리아. 의대생이었던 애네아 에그베는 해부학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잔뜩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신 앞에 선 그는 잠시 후 눈물을 터뜨리며 실습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당시 에그베는 가슴 아픈 운명의 장난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던 건데요. 그 이유. 어머니, 저 애급이에요. 지금 디바인 찾고 계신 거죠? 디바인 지금 여기 있어요. 뭐라고? 자, 그가 마주했던 시신은 바로 학창 시절부터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절친했던 친구 디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종됐던 친구를 해부학 수업에서 시신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두 친구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의 진상은 사실 나이지리아 공권력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경찰의 폭행과 과잉 진압 등 공권력의 부정 행위가 만연한데요. 참고로 2020년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였고요. 자, 그리고 에그베의 친구인 디바인 역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밤에 외출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게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시신 중에 절친의 시신을 눈으로 처음 본 거잖아요. 그것도 해부학 교재로 올라와 있으니. 아, 자, 해부용 시신이 모자란 나이지리아에선 경찰이 의과대학에 합법적으로 범죄자의 시신을 인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해부용 시신 90% 이상이 경찰의 충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이고요. 그중엔 에그베의 친구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포함. 뿐만 아니라 경찰은 고인의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거나 시신을 인계하지도 않았고요.
대학 측의 무연고 시신으로 인계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애급에는 해부학 수업에서 절친을 차가운 시신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 디바인의 가족들 역시 애급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고요. 가슴을 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편 애급에게 닥친 잔인한 운명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의 만행이 만든 끔찍한 운명이라며 함께 가슴 아파했고요. 잔혹한 운명의 가해자인 경찰 중 일부는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어린 시절 6살쯤에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6살? 아, 쉽지 않다. 기억도 안 나. 나 6살이면 1980년이야. 많은 저 제작진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랐다. 탄식이 나오네요. 정 기자님 어떠세요? 정 기자님도 저는 크게 막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동인데 근데 그때 친구들은 모르겠네. 진짜 이름은 기억나는데 뭐 하고 사는지 몰라요. 대부분 연락이 끊기고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을 가진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자, 2011년 영국 한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한 하이디 파커와 에드 사빗. 두 사람은 4년간의 열애 끝에 2015년 결혼을 약속했고요. 사빗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인 파커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던 중 파커의 어머니는요. 너 어렸을 때 터키 놀러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같이 놀던 남자 이름도 에드 사빗이었는데 참 신기하다 얘. 자, 20년 전 파커가 6살이었을 때 가족 여행으로 갔던 터키 한 해변에서 우연히 동갑내기 남자아이를 만나 같이 재미있게 놀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도 남자친구의 이름과 똑같은 에드 사빗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파커는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고요. 사빗 역시 그 아이가 자신과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러기엔 이름이 너무 특이해. 근데 이제 본인도 기억 못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놀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걸 기억하는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그때 잠깐 놀았을 거 아니야? 이 휴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같이 놀던 근데 그때 그 잘 모르는 집 애인데. 둘이 너무 재밌게 놀았었나 봐. 그러니까. 마침 파커가 20년 전 그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확인한 파커의 남자친구 사빗의 반응은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맞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파커가 20년 전에 휴가지에서 만나 함께 놀았던 그 친구가 지금의 남자친구 에드 사빗이 맞았습니다. 그 둘이 결혼한 거야?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파커는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저와 사빗의 만남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6살 때 수영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 이 사진을 청첩장에 실어 2016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와 대박. 자 진짜 웃긴다. 둘이 죽이 진짜 잘 먹었네. 저렇게까지 사진도 많이 찍고 되게 좋았나 보다 그냥 말없이.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다. 청첩장 뭐 최고의 청첩장이다 저거. 진짜 완전 운명적인 만남이잖아요. 2017년 대만 2년간 열애를 이어오던 린 샤오펜과 리안 지챙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 그리고 샤오펜은 곧 남편이 될 지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9년 전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거든. 그 사람한테 꼭 당신을 인사시키고 싶어. 생명의 은인이 있으니까 뭐 덕분에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고 싶었나 보네. 평생에 본인의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해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죠. 네. 근데 뭔 죽을 고비를 다 겪으셨어요. 네, 9년 전인 2008년 샤오펜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출혈이 심각한 데다가 샤오펜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혈소판이 동시에 필요한 그녀에게 딱 맞는 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정말 위험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기적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샤오펜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익명의 헌혈자가 나타나 응급 상황이었던 샤오펜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헌혈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을 공급. 덕분에 샤오펜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익명이었다니 또. 정말 감사한 분이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천사네 천사. 익명으로.
이게 혈액이 21세기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헌혈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는 진짜로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놀랄 만한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나도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헌혈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설마 진짜? 에이 에이, 설마 오늘 다 싫어합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죠?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라 소리 그래,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샤오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자, 병원에서 알려준 당시 혈액 기증자의 정체는 대만 신주시 출신의 리안 지챙이라는 남성분이시네요. 9년 전의 생명의 은인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인 리안 지챙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대박인 게 그러니까 와. 이걸 알고 사귄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찾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당신이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 안 꺼냈으면 또 둘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야. 있는 거지. 같은 피가 흐르는 두 사람이네. 부부싸움은 쉽지 않겠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래 널 살린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러는 만한 말을 하실 인품이 아니십니다. 네. 저분은 혹시 나고 9년 전 자신을 살릴 생명의 은인이 남자친구 지챙이였다는 걸 알게 된 샤오펜은요. 전 남자친구에게 2번이나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아팠을 때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지금이죠. 잠시 스쳐간 줄 알았던 인연.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2012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20대 여성 인춘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는데요. 이제 겨우 8개월 된 아들 환환이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2살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하루빨리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인춘리 부부는 검사 결과 간 이식 수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로. 세상에 저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2살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아니 말을. 오가다가 생채기 하나만 넣어도 진짜 마음 찢어지고. 그러니까. 모기만 물려도 싫은데. 그러니까. 인춘리는 아들에게 맞는 간 공여자가 나타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이 탄탄이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그 아이에게 간 이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생후 10개월 된 저저란 아이도 투안투안처럼 선천성 담도 폐쇄증을 앓고 있다면서요. 저저의 부모는 간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투안투안의 엄마인 인춘리는 저저에게 간 이식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운명의 전쟁이다. 내 자식은 안 되는데 또 다혜는 아이한테는 간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아는데 간 이식을 하면 당연히 체력이나 내 상태가 떨어지잖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예. 그 아이 엄마의 마음도 알 테니까 알지. 이걸 와. 자, 그런데 운명은 그리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인춘린의 아들 투안투안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슐린의 아들 투안투안에게 간을 이식해줄 공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설마 크로스? 이 감동적인 사연에 크로스라니. 간 크로스야? 아니 근데 크로스라고 하니까 이해는 된다. 뭔 상황인지. 알겠죠? 설마. 정말 운명처럼 엄마들이 서로 간을 교환해서 아기들에게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네. 그냥 엄마가 둘이고 아들이 둘인 거네.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 한 가족인 거죠, 사실. 네, 진짜. 기적적으로 이어진 두 가족. 엄마들은 당장 상대방의 아이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17시간의 긴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네 사람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죠? 아름답다. 축하합니다. 진짜. 서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서로. 서로 은인이에요, 서로 은인.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인연을 일이 맺으셨네. 2018년 중국 구어 씨는 어렵게 얻은 외동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예비 사돈과 만났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후 구어 씨는 갑자기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 왜요?
예비 선우를 만나자마자? 원수 집안이었네. 그러니까. 뭐가 원수가 있네. 자, 먼저 예비 선원과 만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비 사부인을 본 거 씨는 그녀가 한눈에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와 씨. 와. 이게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드라마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비 사위 왕유지를 본 구호 씨는 아니 아무리 봐도 나 젊었을 때 모습이랑 똑같은데. 설마 야 이거 진짜. 이런 거에 강해. 옛날에 일본 드라마도 하더니. 사쿠라 신주 계열이죠. 사쿠라기 춘주인데 이거. 자, 만약에 첫사랑과 헤어졌을 당시 아이가 생겼다면 딱 예비 사위의 나이였고요. 아유. 왠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모습. 구호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몰래 예비 사위와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 그 이 경우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기 딸하고 반은 형제인 건데 그래, 안 결혼하게 되지. 하기 좀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안 결과를 되지.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아이 뭐 결과가 뭐겠어 그럼. 그 결과 그의 직감대로 예비 사위 왕유지는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구호 씨는 모든 사실을 딸과 아내에게 털어놓았고요. 딸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저 딸은 또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운명이 만든 드라마는 극적으로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 안 한 게 있어. 사실 우리 딸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어? 사실 구호 씨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수차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고요. 당시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아내는 결국 사업차 타지에 나가 있는 남편 구호 씨에게 유산 사실을 숨긴 채 몰래 아이를 입양해 친딸처럼 키웠던 겁니다. 그 딸은 유전적으로 남이었던 남이었던 거네요. 거예요. 하마터면 운명의 장난으로 결혼하지 못할 뻔한 자녀를 역시 운명의 여신의 축복 속에 결혼의 성공. 모든 게 엉킨 실타래가 풀어졌습니다. 둘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긴 하네. 그럼 여기서 제일 황당한 사람은 그 아들의 아빠예요. 그러네.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쪽을 보지 맙시다. 우리 행복한 커플의 결혼을 축하해 이렇게 줍시다. 이해간 거냐.